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장이 정말 안 좋죠. 여러분들 제가 뭐 한 3주, 4주째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우량주의 매매 바닥을 잡았으니까 돌아 나올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해서 바닥에서 잡는 그런 식의 매매보다는 제 생각에는 많은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밀리고 시세를 주고 밀리고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개별 종목들을 테마별 대장주들을 좀 잡고 눌렸을 때 매수해서 슈팅 나오면 파는 식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사실은 리스키하지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좀 투자 방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타이밍을 잘못 잡고 들어갔을 때는 물려서 쫙 밀려버릴 수도 있고요. 타이밍을 좀 잘 잡았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받아서 쭉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매매가 어렵지만 트레이닝이 좀 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중에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좀 잘 먹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수가 오늘도 빠졌습니다. 지금 유럽 시장이 상승으로 좀 돌아서고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시장을 까봐야 되거든요. 시장을 좀 까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럽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점점 더 밀려버려 가지고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 우량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도 굉장히 좀 많이 순식간에 15% 20%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스윙으로 들고 가다가 슈팅 나오면 팔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도 보시면요,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떠나서 우량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좀 힘들었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7% 이상 빠졌고요. 최근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시세를 많이 줬었던 종목이 일동제약하고 셀트리온입니다. 근데 셀트리온도 오늘 22% 빠져버리면서 완전히 좀 아웃되는 느낌이고요.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LG화학도 3% 이상 빠졌고, 현대차, LG이노텍, LG생활건강,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, 일동제약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신풍제약 오는 18.92% 빠졌고요. 굉장히 많이 빠졌고,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전체 놓고 봤을 때요, 오히려 티플렉스라든지 안철수 관련 안랩, 윤석열 원자력, 그죠? 탈원전 철폐 관련 두산중공업, 이런 종목들이 더 같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박셀바이오도 좀 시동을 한번 다시 걸었고요. 눌렸다가 다시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. 예를 들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봉상으로 현재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 기준봉의 반 이상 딱 빠져주고 나서 거래량 완전 죽인 다음에 다시 전고점, 단기적인 전고점 한번 찍고 물량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런 것들도 있고, 사실은 종목별로 잘 타이밍을 잡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, 가급적이면 크고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통통 튀는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주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안철수 이제 뭐라고 할까요? 선대위원장이 아니죠. 그 인수위원장이시죠.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또 지명될 가능성도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또 흐름을 괜찮게 가져갔거든요. 오늘 0.94였지만 이게 좀 슈팅 나오고 밀렸어요. 그리고 테마 중에서 두산중공업, 그죠?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오늘 한전 KPS, 한전기술 이런 종목 한번 볼까요? 두산중공업 오늘 이렇게 흐름이 좀 가져갔었고, 어찌됐건 지금 2만원짜리 돌파해주고요, 21,000원짜리 돌파해주고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흐름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
한전기술 또 흐름 계속 어쨌든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한전 KPS 아주 죽지 않은 것 같아요. 한전 KPS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런 탈원전 테마주 그죠?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.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급을 하려면 어쨌든 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거기에 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? 박영선 후보도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할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좀 말했던 것처럼 뭐 서울 지상철의 지하화도 그렇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뭐 그런 이슈들 굉장히 많습니다. 건설 관련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,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, 건설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뭐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서울 50만호, 경기 인천 뭐 100만호, 재건축 47만호 막 해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잘 타이밍을 맞춰서 그쪽에서도 매매하는 하나의 테마로서 필요하다. 관심 있는 종목은 제가 오늘은 전체가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죠? 3부 토건 있고요. 3부 토건 있고 몇 개 좀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신원종합개발, 그 다음에 이화공영, 덕신하우징, 히림, 특수건설, 우원개발, 자연과 환경, 요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. 요 종목들이 뭐 제가 이걸 뭘 정해서 제 맘대로 한 게 아니고요. 한 2, 3일 정도 지난주에 건설 관련 윤석열 후보의 뭐 당선되기 전이시죠. 관련주로 상당히 세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.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었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아직 완전히 시세가 깨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자,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 회사예요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시가총액 한 1,200~1,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차트상으로만 좀 훑어보고 넘어가면 유증을 했거든요. 유증하면서 얘가 확 밀렸어요. 그래서 1,000원까지도 빠졌던 회사인데 지금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. 갭 유증하면서 아마 유증 발표할 때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. 지금 오늘 흐름이 뭐 제일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시간 외 단일가에서 이 종목이 거의 2% 이상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. 2.19% 상승하면서 흐름이 괜찮았고 이렇게만 딱 떼어놓고 보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오늘 거래량 좀 죽으면서 장중에 좀 밀려서 조정을 좀 받다가 막판 가면서 조금 들어 올리는 흐름으로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.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,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됩니다. 내일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고요. 건설 관련 주들 중에서 친환경 어떤 소재 관련돼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굉장히 좀 저는 관심 있게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물론 뭐 엮이기 나름입니다만은 산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났지 않습니까? 생태보건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하듯이 강하게 좀 갈 수가 있는 흐름이고, 또 요 유중에서 갭 하락으로 밀려버렸던 요 갭을 메우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. 저는 2,000원에서 2,100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요 갭 있죠? 요 갭을 한번 메우러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. 순매수 보면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습니다만은 수량으로 조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, 그죠? 투신도 그렇고요, 외인도 좀 들어왔었고 그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한 번 정도 슈팅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원개발입니다. 우원개발이 오늘 장중에 뭐 사실은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. 막판 가면서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
5,790원. 지난주에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양봉을 좀 오늘 또 세웠습니다.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은 종목. 아직은 바닥에서 그죠? 나름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원개발도 금액이 높진 않아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상황이다. 보면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고 있죠. 투신 그렇고요. 그러니까 우원개발하고 이 자연과 환경 이 종목이 내일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개인도 계속 나갔고요. 우원개발도 관심 있게 단기적인 좀 흐름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수건설을 보면 얘는 지금 어쨌든 이 앞서 두 종목과는 다르게 한번 좀 더 빠르게 장기 평선 돌파를 좀 한 상태고요. 물론 얘도 아직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.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고,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기관이 지금 투신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죠. 세 종목 다 투신이 들어와줘서 좀 잡아주고 있고, 얘는 개인이 좀 이례적으로 좀 사는 상황인데, 어쨌든 뭐 이 특수건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얘 한번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. 시가총액이 2,100억,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. 그나마도 그죠? 코스닥 종목이고, 발행주식수가 1,700만 주, 유동주식수 2,200만 주. 현재 지금은 뭐 이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같은 건 사실 크게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고, 그리고 히림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요. 사실은 어찌 보면 히림 하면 유명하잖아요. 건설 관련해 가지고. 근데 조금 얘는 그래도 보면 그래도 시가총액이 1,200억 밖에 안 돼요. 아직은 900만 주 유동주식수 좀 적고 확 밀었는데,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한번 좀 주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쫙 뺐지만, 한번 시동 걸리면 또 얘도 충분히 한번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지켜볼 만하다. 근데 다만 이왕이면 장기 평선 밑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,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아까 우원개발이었나요? 우원개발이라든지 특수건설은 돌파, 거의 특수건설까지도 가급적이면 우원개발하고 자연광경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관심있게 또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. 이화공영도 역시 여기서 양봉 하나 세우고 나서 조정받고 2.4%. 근데 오늘 조금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, 그죠? 근데 전일 금요일에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물량 소화하는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매동을 한번 보면, 얘는 좀 외국인이 좀 더 많이 가져갔네요, 그죠?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흐름에 따라서 하루 정도 더 조정받고 다시 양봉을 세울 수도 있는, 아니면 그냥 쭉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바닥 잡고 가든지요, 지지하는지 보고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되고요. 이화공영까지 받고, 그죠? 신원종합개발입니다. 얘가 오늘 좀 셌습니다. 양봉 뽑고 갭으로 띄워서 금요일에 이렇게 받은 다음 다시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. 얘도 바닥권에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만 좀 샀네요, 그죠? 얘도 관심있게 볼만한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이 종목은 이 정도에서는 한 번쯤 저항이 될 수는 있겠어요. 13,000원 정도 라인까지는요, 그죠? 지난번에 이렇게 좀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황이,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래량 강하게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뭐 전고점 한번 터치하러 갈 수도 있고요. 그런 흐름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신혼종합개발도 얘가 좀 센 편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? 1200밖에 안 되네요. 아직 다들 가볍네요. 예. 상당히 가볍습니다. 아직 현대건설, 뭐 GS건설, 뭐 대림산업, 뭐 현대산업개발, 포스코건설, SK건설 많이 있는데요. 지금 좀 이렇게 테마에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쏠리면서 하는 종목들, 이런 종목이 지금 대부분입니다.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봤을 때는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키하긴 하지만, 어쨌든 돌아나오는 종목들은 좀 했으면, 만약에 매매를 하면 수익률 좀 극대화시키면서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삼부토건
오늘 얘를 좀 눌렸고요. 0.5% 어쨌든 뭐 전에보다는 상승을 했는데 위고를 길게 달면서 금요일 날에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. 수매수 보면 금요일에 상당 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털고 개인이 다 받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 오늘 개인이 물론 외국인이 좀 들고는 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수급은 좋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. 다만 그동안에는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삼보토 이 종목들이 세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화공영과 삼보토건이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을 받는 사이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특수건설, 우원개발,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을 유심 있게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겠냐. 장 초반에 3분봉이나 5분봉으로 한 두세 개 정도, 한 15분 정도 아니면 길게는 15분, 짧게는 10분 정도 안에 분봉이 좀 양봉을 뽑아내면서 흐름이 상승 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종목들은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이 테마 윤석열 건설 관련 테마들은 꼭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요. 만약에 많이 밀리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해볼 만한 또 테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그것도 이외에도 로보트도 있었고요. 오늘 반짝 상승하고 밀렸고요. 그리고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도 오늘 힘을 못 쓰고 쫙 밀려버렸지만 완전 바닥 잡아버리면 들어가면 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기민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부단히 노력하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